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경력과 신입 직원, 수습은 부스팅 기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수습 기간 어떻게 보내세요? 경력에도 수습을 할 수가 있고 신입에도 수습을 할 수가 있죠. 신입은 통상 급여도 살짝 내리면서 수습 기간을 갖고 경력직의 경우는 급여는 변동하지 않고 기간만 수습 기간을 갖죠. 수습 기간은 상호 간의 데이트의 기간과 비슷해서 수습 기간에 따라서 3개월 정도 함께 해보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헤어지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정입니다. 어쨌든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자, 처음에 시작을 해서 검증이 되어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스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잘릴지 안 잘릴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검토하는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3개월이 부스팅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 가보면 채용을 한 다음에 입사를 했으면 한 3개월 정도를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바라보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판단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처음에 입사를 한 다음에 이 3개월 동안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방치 비슷하게 갔다가 3개월 거의 다 돼서 저 사람 마저 이미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죠. 이미 몇 가지 역할을 맡았고 부족한 여러 가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챌린지하고 싶어도 이미 제가 이 정도 뭐 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양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수습 기간은 반드시 온보딩 기간이면서 동시에 부스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인지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도구는 가인지 캠퍼스에서 이미 클래스로 발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벌써 수천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아직도 사모카드를 안 작성하고 계시다면, 사모카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신다면 가인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요 굉장히 유용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모카드는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입니다. 신입사원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경력직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장으로 외부에서 한 사람을 모셔왔어요. 그러면 마케팅 팀장이다 라고 과업명을 적어주고 1번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출을 30% 올려주는 겁니다. 신규 제품을 2배로 소싱을 늘려주는 겁니다. 신채널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과업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명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다. 직원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회사의 비품 관리 잘 해주세요.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과업에 대한 정의 숫자로 갈 수도 있고요. 선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래에 있는 5대 해결 과제는 뭡니까? 위에 있는 3대 과업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여기까지는 한번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매출 30% 올리기 위해서 지금 A 상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두 번째, 신규 제품 후보군을 20개 확보해 주세요. 신채널에 대한 가능성 레포트 써주세요. 직원들 지금 5명 있는데 이 5명 실력 좀 올려주세요. 팀장으로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경영자에게 제안해 주세요. 3개월 내에 이 3개월이 부스팅 되어서 당신의 실력이 100배 발휘된다면 3개월 후에 이 정도 레벨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겁니다.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입사하기 전날 웰컴 레터를 통해서 상호 조율하는 거고요. 면접 과정에서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입사 첫날 딱 세팅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입사 일주일 정도를 주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모카드로 저랑 대화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개인이 작성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팀장과 상의해서 팀장과 사모카드를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레포트 쓰기, 완수하기, 배우기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 후에 우리가 수습기간을 통과하는 시점에 무엇이 우리의 통과냐 아니냐,
무엇이 우리가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주제냐의 여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방금 전에 IMDT의 서상혁 대표님과 이야기할 때에도 직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더니 거기서 신뢰가 좀 생기더라. 일관성이 생기더라. 또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실력을 쌓았는지가 중요하더라. 사모카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 리스트입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언더백 기업까지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일해왔던 지식과 노하우가 새로운 멤버에게 얼마나 빨리 전수가 되느냐, 전수될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식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수하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론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입의 경우는요, 학습용 지식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공유용 지식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KR 팀장을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OKR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팀장을 채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팀장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면 당신의 실력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보고 당신을 팀장으로 채용한 거니까 공유용 지식 리스트를 7개만 좀 적어주세요. 7개만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OKR 제목 작성법, TF 운영 노하우, 네, 스프린트 미팅 방법, 자, OKR 파티 운영법, 자, 1대1 미팅 진행법, OKR로 평가하기, 자, AAR 지식 나눔 방법. 자, 제가 만약에 OKR 팀장으로 어느 한 회사에 입사한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우리 조직에 잘 전수하기를 원하는데 지식 리스트로 좀 풀어달라. 저는 뭐 70개도 적겠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7개 딱 적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의 지식과 노하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부서별로 할 수 있잖아요. 신입사원 들어왔다. 영업부에 들어왔다. 영업부의 지식 리스트. 물류부에 들어왔다. 물류부의 지식 리스트.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처음에 들어오면 지식 리스트로 공유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커피챗 카드입니다. 커피챗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많이 쓰죠.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채팅하는,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입사해서 이렇게 지식도 하고 내 성과도 관리하고 성과, 지식, 인재. 3대 성과 아닙니까? 성과, 지식 성과, 인재 성과. 3대 성과잖아요. 커피챗 카드는요, 영업팀장, 생산팀장, 재무팀장, 그 다음에 뭘까요? 마케터, 그 다음에 회계 담당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파워맨들이 좀 있잖아요.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재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만났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좀 나눔도 하고 그의 취미도 좀 물어보고, 제가 일할 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고 여기다가 사인도 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도 좀 받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아는 사람들을 초기 3개월 동안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직 내에서만, 그 부서에서만 사모카드나 지식 리스트만 하면 영업부는 3개월 내내 영업부 직원들만 만나고 생산부는 모르니까 나중에 부분 최적화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때 다른 팀에 있는 책임자들이나 주요로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나 보고 배운 거,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해주면, 사인도 받게 해주면 서로가 어때요? 네, 뭔가 힘들었을 때 직접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입 직원이나 경력 직원이나 회사에 처음 들어오면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부스팅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저는 도구로 오늘 좀 답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모카드. 엄청 좋은 도구입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디자인까지 해놨어요. 두 번째, 지식 리스트를 내가 공유하거나 학습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커피챗 카드를 주어서 조금 우리 부서 사람뿐 아니라 회사의 우호적인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좀 만나서 회사 전반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모카드, 지식 리스트, 그리고 커피챗 카드. 이 세 가지 도구 활용하셔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수습기간이 그 사람에게 부스팅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 뭐가 가능하냐면 수습기간 통과했을 때 리더십 PT가 가능하게 됩니다. PT를 하든 보고를 하든 토크를 하든 아니면 1대1로 나눔을 하든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때 이전에 나야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3개월 동안에 적응하고 발전해 봤더니 이런 요소가 나는 좋아졌다. 온보딩을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리더십 PT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자, A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C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 여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런 강점이 있어 왔다. 그런데 부스팅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적응했거나 경력직들 신입직 발전했거나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나는 이런 성과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도 우리 회사가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새로운 자극도 받고 경영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서 어때요? 확신도 좀 부여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회사의 문화도 발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부스팅 기간이 되는 수습기간 통과 방법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